안녕하세요. 자주 국방과 신속한 국방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후티가 이스라엘 항구를 공격한다고 예고했습니다. 5월 22일 해외 방산 소식에 따르면 예멘의 친이란 성향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 확대에 대응해 이스라엘 최대 항구인 하이파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후티 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발표한 TV 연설에서 하이파항을 새로운 공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야히야 사리는 하이파항에 대한 봉쇄를 위한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 항구에 입항 중이거나 향할 예정인 선박을 보유한 모든 회사는 하이파항이 봉쇄 대상 목록에 포함됐음을 유념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잔인한 침략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 침공이 중단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멈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파항은 이스라엘 북부의 핵심 항구 도시로 이스라엘 상공업의 중심지이자 지중해로 통하는 주요 무역 관문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수주 금액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자주포와 로켓 등 일부 무기체계는 이 수출 실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는 로켓 전력과 K239가 중동 지역과 맺은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방산산업은 중동 분쟁 상황에서 핵심 장비 공급을 통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협력에 따라 국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CTM290 전술탄 도미사일을 도입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고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란의 군사적 행동과 예멘 내 후티 반군의 공격 가능성을 고려한 사우디의 방위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CTM290은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KTS-SM2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기반으로 개량된 기종으로 직경 600mm, 길이 4m, 무게 1.5톤의 사양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290km에 이릅니다. 이 미사일은 위성 항법과 관성, 항법을 결합한 유도 방식을 채택해 원형 공산 오차 CEP 약 9m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천무 발사 차량은 포드 하나에 CTM290 한 발을 장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경과 사거리의 로켓과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높은 범용성과 기능적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하는 천무는 131mm 로켓, 230mm 무유도탄, 239mm 유도 로켓, 400mm 대형 로켓 등 여러 종류의 탄약 발사가 가능하며 포드를 교체하면 작전 목적에 맞춰 운용할 수 있습니다. CTM290 외에도 천무는 폴란드 수출형 호마르케이 체계에 포함되었고 이 발사 시스템은 높은 성능과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천무 시스템과 CTM290을 대량으로 도입했으며 방위산업계는 천무 전체 수출량이 500에서 600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육군에 공급된 약 300문과 함께 천무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와 디펜스 블로그는 천무와 CTM292 사우디에 도입됨으로써 그 지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중동에서 한국 무기체계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첨단 무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 방산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집속탄 기술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며 국제방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하고 보유하는 나라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 안에 다수의 소형 탄두를 탑재해 공중에서 넓은 지역에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넓은 범위에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기존 폭탄과 비교해 매우 넓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최근 개발된 신형 집속탄은 기존보다 약 15배 이상 향상된 위력을 갖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기술 이전이나 수출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산 집속탄을 우선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한국 국방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방산 기술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주요 이유는 이 신형 집속탄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의 공격이 점차 거세지면서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해상 공격과 무장 습격은 국제사회에서도 주요한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후티 반군이 미 해군 군함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은 세계적으로 강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아덴만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미 화물선 트루 임피던스가 후티의 미사일에 맞아 승무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공격 중단을 요구했으나 후티는 이를 무시하고 공격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후티 반군이 해상에서 미국 선박을 겨냥해 실제 인명피해를 낸 첫 사례로 기록되었고 중동 지역의 긴장 수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빈살만 왕세자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과 중동 지역 안정화를 목표로 경제 개발에 집중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태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후티에 대한 공습을 강화할수록 후티는 서방에 저항하는 상징적 무장 세력으로 여겨지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티 반군과의 휴전 협상은 무산됐고 중동 지역은 다시 전면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원래 KTSSM과 천무 체계를 기반으로 강력한 타격 전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천무를 도입한 아랍에미리트 측의 요청에 따라 실전 적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량이 진행됐습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도 KTSSM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천무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는 기존 KTSSM의 사거리와 명중 능력을 개선한 개량형 모델인 KTSSM2의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천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추가 구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SSM은 약 180km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지하에 위치한 벙커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관통형 유도탄을 장착해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나 지휘시설 공격에 적합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최한 기술설명회에서는 KTSSM2 시제품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현재 사실상 완성 단계에 근접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KTSSM2는 기존 180km였던 사거리를 300km까지 늘려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파편형, 고폭형, 자탄형 등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기존과는 다른 성능을 갖춘 무기로 평가됩니다. 천무에 탑재되는 집속탄 로켓은 총 650개의 자탄을 실을 수 있으며 한 발로 축구장 4개 규모의 범위를 공격할 수 있는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KTSSM2는 직경이 600mm로 확대되었고 탄두 중량 또한 증가해 그에 따라 살상 범위가 여의도 면적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무기 체계는 적의 주요 목표를 넓은 지역에 걸쳐 타격하는 데 적합한 전략 무기로 운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공개 당시부터 KTSSM은 뛰어난 명중 정밀도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량형 KTSSM2는 더 넓어진 사거리와 향상된 파괴 성능으로 한반도 방어 능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평가단이 참석한 첫 시험 발사에서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해 높은 명중률을 확인시켰고 이를 통해 해외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도 정밀도가 높았던 KTSSM은 최신 GPS 기술이 추가되면서 KTSSM2는 더욱 정확한 유도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TSSM의 주요 장점은 강한 화력과 높은 명중률, 넓은 사거리뿐 아니라 운용 비용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발당 약 150만 달러, 즉 20억 원에 이르는 반면 KTSSM은 약 50만 달러, 한화로 6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향상된 성능을 갖춘 KTSSM2 또한 비슷한 단가로 대량 생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당 가격이 약 82만 달러에 이르는 ATACMS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TSSM2의 낮은 가격 책정은 고가의 기술이 다수 적용된 현무 계열 미사일과 달리 북한의 넓은 장사정포 지역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운용을 고려해 설계된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 고성능 군용 GPS가 탑재됐고 관성 항법 장치 등 유도 장비에는 효율적인 부품이 적용되어 제작 단가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KTSSM2는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별도의 고정 발사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탄약고나 이동식 플랫폼에서 쉽게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천무 시스템을 이미 운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이 급속히 불안정해지면서 천무를 포함한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전 세계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과 충돌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같은 무기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안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의존을 줄이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한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산 천무, 장거리 로켓을 이용해 후티 반군을 정밀 타격하며 실전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후티의 기습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사우디군은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후티의 주요 거점을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사거리 880km에 이르는 천무 장거리 로켓이 실전에서 처음 사용되어 타격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지 공격을 벌이던 후티 반군은 이 반격 이후 당황하며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무는 이미 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우디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KTSSM 전술탄도미사일의 추가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천무는 경량 무기가 아닌 중대형 전략 무기로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보다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대상으로 천무를 사용한 이후 이 무기의 실전 운용력에 대한 평가가 상승했고 미국산 MLRS나 하이마스를 넘어선다는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천무는 기존 다연장 로켓보다 뛰어난 기동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화력 통제 시스템이 적용돼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발사 직후 빠르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 기동전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높은 기술 수준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성능이 뛰어난 무기 체계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언론에서는 미사일 구매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군의 무기 선택에 강하게 반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자신이 군 관련자였다면 이번 결정을 반대했을 것이라 밝히며 미국 무기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한국에서 제작된 무기가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추진 중인 이번 무기 도입 계획의 중심 목표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보이며 사업의 공식 명칭도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 프로젝트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동유럽 내 긴장 증가와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주변국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노르웨이는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무기를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6월 노르웨이군은 총 6,110억 노르웨이 크론에 한화 약 7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을 편성하며 육해공 전력 강화를 위한 첨단 무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육군이 사용할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는 도입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노르웨이군은 미사일 사거리를 90km, 300km, 500km 구간으로 나누어 러시아에 대응하는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북방함대의 전력 증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르웨이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긴장 상태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르웨이는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한국산 천무 체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군이 최종 후보로 고려 중인 미사일 체계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산 하이마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펄스, 세 번째는 한국산 천무입니다. 하이마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였지만 최근에는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 체계는 러시아 북방함대에 대응해 전략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전력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한국산 천무 체계가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노르웨이군의 무기 도입 방향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북방함대는 발트해나 흑해를 담당하는 다른 함대들과 달리 노르웨이해와 바렌츠해를 중심으로 나토 해군과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함대는 러시아 해군 중에서도 가장 강한 전투 능력을 가진 부대로 평가되며 최신 무기와 숙련된 병력이 집중 배치된 핵심 부대입니다.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노르웨이군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체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노르웨이에 장거리 미사일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고 하이마스에는 90km 사거리 미사일만 장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군의 작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하이마스는 도입 목록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면서 최근 한국 정부는 천무 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는 500km급 미사일의 해외 수출을 정식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 노르웨이가 천무 미사일을 주요 도입 후보로 고려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800km급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500km급 모델은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에서 노르웨이군 고위 관계자가 직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를 찾아 천무 미사일에 깊은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방산기업 콩스버그와 협력 체계를 마련해 현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서서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무기 비축 문제를 이유로 동맹국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협력 중심의 태도를 유지하며 노르웨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언론은 한국의 수출 전략을 조명하며 폴란드를 포함한 세 나라에 납품된 천무 미사일의 실제 운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한국의 제조 능력과 기술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성능에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는 2016년에 진행된 성능 평가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가장 충실히 반영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산 무기의 품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K9 자주포는 노르웨이의 험준한 지형과 혹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운용시험을 통과해 실전 운용에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노르웨이 내부 신뢰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난해 K2 전차 수출이 불발되었던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천무 미사일 수출 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K2 전차의 수출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무기 성능보다는 정치적, 안보적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르웨이군은 K2 전차의 기술적 수준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한국 전차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총리도 한국산 전차의 품질이 더 뛰어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과 북유럽 간 안보 협력이 부각되면서 독일 전차가 선택된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무 미사일의 노르웨이 수출 여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통해 이미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한 한국산 무기 체계가 이번에는 천무 미사일로 다시 한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장거리 정밀 타격 전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현재 검토 중인 다연장 로켓 후보들을 보면 단순한 외교적 판단만으로 도입 결정을 내리기에는 상황이 복잡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최근 미국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노르웨이의 장거리 미사일 수출을 거절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나토 탈퇴 언급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내 주요 산유국인 노르웨이는 안정된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국방력은 외국산 무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반면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K239 천무의 사거리가 확장된 이후 이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군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K239 천무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방장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다수 도입한 전례가 있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도 K239 천무 도입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무기 구매 방식으로 외상 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와 유사하게 무기를 먼저 인도받고 비용은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 분담금 감면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체납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산 하이마스 미사일 공급이 늦어지고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자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비용 효율이 뛰어난 한국산 천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외상 구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K239 천무를 외상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급처는 한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는 K239 천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말레이시아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경공격기 및 KF-21 차세대 전투기 사업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K239 천무 구매를 통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역시 일부 산유국들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늘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에서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수출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하며 마지막 소식을 전합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인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최대 해양항공 방산 전시회 LIMA 2025에 참가해 K방산의 경쟁력을 선보였습니다.
LIGNX1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함대공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 해궁, 휴대형 단거리 대공 유도무기 신궁 등 3종의 유도무기를 전시했습니다. 특히 해궁은 동남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로 평가되며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됐습니다. LIGNX1은 HD 현대중공업의 해양원 해경비함과 상륙함과의 통합 전시를 통해 플랫폼 간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고 통합 운용 능력과 실전적 시스템 연계 역량을 부각시켰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 전투기와 KF-21 수리온, 상륙 공격 헬기, 무인 전투기, 다목적 무인기 등을 전시하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카이는 이번 전시회의 헤드라인 스폰서로 참여해 강한 브랜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카이는 지난해 리마에서 말레이시아와 FA-50 최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FA-50m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2차 도입 협상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FA-50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 중으로 총 도입 규모는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카이는 FA-50의 성공적 수출을 기반으로 KF-21로 이어지는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KT-1 등 동남아에서의 운영 성과도 활용해 글로벌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탐 구생활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